네, 이제 소그룹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좀 부수적으로 알아야 될 그 여러 가지 노하우나 지식들이 좀 있습니다. 일종의 소그룹 다이내믹스, 살려내기 위한 그런 그 지혜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매 턴마다 출발하는 날에는 전체 멤버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소그룹 그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들을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매 턴마다 똑같은 것을 할 때 약간 식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변화가 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소그룹 사역에 대한 그 기본적인 지식들을 갖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약들을 갖고 출발하게 하는 그런 오리엔테이션은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있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회자들이나 청년대학부의 리더들이나 임원들이나 멤버들이 소그룹 마인드와 소그룹 문화, 사역의 문화, 이것을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소그룹 사역은 단지 성장을 위한 툴이 아닙니다. 소그룹 안에 멤버들이 들어가서 서로 관계를 잘 맺고 상호 목양하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 인하여서만이 그들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양적으로도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고 다른 지체와 연결되어 있어야 또 몸을 이루는 일들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그 사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사역은 마치 몸 안에서 세포로 붙어있느냐 안 붙어있느냐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몸 밖으로 떨어져 나온 세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그룹의 마인드, 또 그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들, 이런 것들을 멤버들이 갖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의 그 활동 요소들, 예배적인 요소, 위로 올려보내는, 또 양육적인 요소, 위에서 아래로 받는, 또 서로를 바라보고 모이는 공동체적인 요소, 또 밖으로 영향을 끼치는 선교적인 요소, 이런 활동 요소들의 균형 있는 준비, 또 서로의 상관성,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청년대학부의 소그룹이 불과 50분 정도가 평균입니다. 50분 가지고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2시간 내지 2시간 반 정도의 소그룹 사역을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만약에 불가피하게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공동체적인 요소라든가 또는 선교적인 요소라든가 하는 것을 다른 시간대에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 요소가 골고루 다 살아있을 때만이 소그룹이 잘 돌아갑니다. 소그룹 하면은 GBS, 양육적 요소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슈미드 도표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한데, 거기 표에 보시면은 리더십이 주도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멤버십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되겠죠. 근데 이 GBS를 이끌 때 소그룹 리더가 할 일은, 거기에 보게 되면은 강의형의 일 경우에는 리더의 주도권이 굉장히 강하죠. 그 다음보다 나중에 설득형인 경우는 조금 더 리더가 강하지만 멤버들도 어느 정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소그룹의 사회를 본다. 그것은 리더십의 그 주도권은 굉장히 약하고 사회 보는 정도. 그러니까 그 멤버들의 주도권이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리더는 대표일 뿐이다. 상징적인. 그렇게 하면 멤버들의 그 주도권은 높고 리더의 주도권은 약합니다. 이게 이제 이 슈미드 도표인데, 소그룹 사역이 잘 일어나고 특별히 GBS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 리더의 주도권이 그 사회 보는 정도와 설득형 그 중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냥 활동들에 있어서의 리더의 어떤 주도권은 공동체적인 요소가 일어날 때에는 좀 약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때는 필요하면 좀 강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좀 구사하는 것이 수준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은 소그룹의 발전 단계를 잘 알 때에 도움이 됩니다. 소그룹은 반드시 처음에 구성됐을 때는 탐색기를 한 2, 3주 정도 거칩니다. 그리고 변화기라고 해서 갈등기가 또 2, 3주 정도 있습니다. 탐색기와 변화기까지를 잘 거치고 나면은 행동기로 들어와서 이게 아주 좋은 기간이 됩니다. 마치 비행기로 치면 이륙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착륙하는 종료기 기한이 있습니다. 그럴 때 리더십과 멤버십의 주도력이 역시 탐색기 때는 가장 리더의 주도권이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떨어지다 변화기까지 어느 정도 컸다가 이제 행동기로 들어가게 되면 리더의 주도권은 굉장히 낮아지고 멤버들의 주도권이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종료기가 갈 때는 역시 다시 리더십이 주도권을 많이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멤버들은 상대적으로 리더들을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소시오그래프라고 한 소그룹 안에서 1번부터 7번까지의 사람들이 다 있다고 하는 1번과 7번은 좋은 사이인지 2번과 3번은 어떤 사이인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관계에 대해서 뭐 갈등이다, 균열이 있다, 좀 좋다, 아주 좋다, 이 사람들은 좀 서먹서먹하다 이런 것들을 소시오그래프화해서 서로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그 감각, 지혜도 필요합니다. 또 소그룹 사역이 잘 일어나려면은 출발할 때부터 리더와 멤버들 사이에 기본적인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꼭 내기로 했고 또 기본적으로 GBS 교재는 한 30분 이상 풀어오기로 뭐 약속하고 또는 누구와 누구는 이번 달도에는 짝기도 하기 위해서 서로가 전화 연락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상 해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서로 나누고 등등 이 소그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적인 언약들을 한 5가지에서 7, 8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정해가지고 약속을 맺는 그러한 언약 맺기 이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기납적 성경 연구를 좀 할 수 있어야 소그룹은 더 살아나기 때문에 기납적 성경 공부를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고 소그룹 오리엔테이션 같은 걸 할 때 기납적 성경 연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리더나 우리 교육자들의 경우는 소그룹 사역에서 중요한 게 또 교재이기 때문에 GBS 교재를 잘 볼 줄 아는 눈 이것을 키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소그룹 내에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해소해 줄 것인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도. 왜냐하면 소그룹의 갈등을 잘못 핸들링하다 보면은 깨지는 경우들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에서 진실을 말하는 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그 안에 비밀을 어떻게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것을 할 것인가 등 이런 소그룹 내의 그 갈등의 요소에 대해서 미리 알고 돕기 위한 사전 준비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임할지 하는 것들에 대한 지식들도 필요합니다. 또 소그룹의 텀에 대한 기간 3개월 또는 4개월 보통 6개월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데 저는 소그룹 멤버들의 성숙도가 아주 약하면 짧은 게 차라리 낫다고 보고 한 3개월 정도가 낫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느 정도 하면은 길어지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그 공동체의 성숙도나 수준이나 필요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청년들이 많은 그 청년부에서는 소그룹의 기간이 너무 길면 나이 든 청년들의 경우는 다양한 이성의 어떤 만남이라고 하는 것도 소그룹의 한 가지 참여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한마디로 지루해져서 소그룹의 다이내믹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소그룹을 하면서 맨날 모여서 교회에서 GBS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홈 GBS를 간다든가 또는 함께 어떤 소셜 컨선, 사회적인 관심에 선교 목적으로 뭐 고아원을 같이 방문한다든가 하는 소그룹 단위로 평상시에서 모이던 장소를 좀 이탈해가지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는 GBS 이 주말 체험, 소그룹 안에서 주말 체험을 같이 한다든가 또 소그룹 구성원의 실수와 허수를 잘 계산을 해서 또 파악을 해가지고 허수에 해당되는 아까 물고기표의 꼬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 실수화할 것이냐 몸통에 들어오게 할 것이냐 하는 그 연구도 노력도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소그룹에 있어서는 기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최소한 15분 내지 20분 정도의 시간을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그런 일들 또 흩어져서는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짝기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역시 소그룹 사역에 대한 연구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소그룹 사역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자나 소그룹의 리더나 중간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소그룹 사역이 잘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정보들을 추구하고 우리 청년부에 맞는 소그룹 사역은 무엇인가 정보나 데이터나 자료들을 입수하고 예를 들어서 아이스 브레이킹 퀘스천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 가지고 나눠준다든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그룹 사역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소그룹 사역에도 허구는 있습니다. 소그룹 사역이 만능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라지 그룹이 필요하고 때로는 소그룹 안에서 1대1 관계도 중요하고 소그룹도 하나의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허구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시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